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폴란드 기반의 군사 방위 전문 뉴스 포털 디펜스24.com에 올라온 K-팝, K-드라마, K-디펜스, 한국의 영향력 전략의 양면성이란 제목의 한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K-방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폴란드입니다. 한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군사 방위 전문 포털에서 한류에 대한 칼럼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가 엄청나게 깁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의 두 가지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가장 역동적인 플레이어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K-팝 아이돌이 전세계 경기장을 채우고 K-드라마가 스트리밍 플랫폼 1위, 한국 영화가 권위 있는 국제상을 수상하는 등 문화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반면 한국은 유럽, 중동, 아시아의 탱크, 곡사포, 전투기를 공급하는 등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의 소프트파워와 방위산업의 하드파워라는 한국의 영향력이라는 두 가지 면은 서로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류의 전세계 확산은 21세기 문화 소프트파워의 가장 눈에 띄는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1990년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며 지역적 현상으로 시작된 한류는 이후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와 같은 K-팝 그룹은 유럽과 북미의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오징어 게임과 같은 K-드라마와 기생충과 같은 영화는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 시청자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인기 영화 K-팝 데모넌터스가 오징어 게임을 제치고 넷플릭스 역대 가장 많이 시청한 개봉작으로 등극하며 한국 문화 수출의 독보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가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대중문화의 성공은 현대적이고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사회라는 이미지를 투영하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강화합니다.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높여줍니다. 1990년대 후반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수십만 명에 불과했던 한국은 20여 년 만에 매년 120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역사나 정치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지만 음악, TV,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문화를 매일 접하는 해외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문화의 인기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당국은 독일 괴테학원이나 중국 공자학원에 해당하는 세종학당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2007년 단 13개의 센터로 출범한 세종학당은 현재 87개국 252곳에 걸쳐 있습니다. 세종학당은 한국어, 문화, 역사를 홍보하는 동시에 문화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의 플랫폼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의 한류의 글로벌 진출을 공고히 하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당국은 이러한 잠재력을 빠르게 인식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차기 정부마다 이를 활용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문화수출은 국가 자금 지원, 홍보 캠페인, 광범위한 외교정책 목표와의 통합을 통해 지원되었습니다. 한국의 공공외교도 글로벌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도화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아웃리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문화적 영향력이 더 넓은 외교적, 전략적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한국의 포부를 반영한 것입니다. 한국은 문화적 성공과 함께 세계 무기시장에서 떠오르는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한때 외국 방위기술의 소비국이었던 한국은 항공기와 해군 함정부터 탱크, 곡사포, 방공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첨단 제품을 공급하는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세계 10대 방위산업체 중 하나로 꼽히며 조만간 사위권 안에 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수출 산업은 1970년대 독재자 박정희 정부가 토착 무기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야심찬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그 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형 무기와 탄약에 국한되었던 생산량이 점차 포병, 장갑차, 이후 해군 및 항공 우주 플랫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출도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주로 아시아 국가로 향했고 나중에는 다른 대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에서 2024년 폴란드와 체결한 획기적인 계약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 후 역량을 긴급히 보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폴란드는 빠른 인도와 기술 이전을 위해 서울로 눈을 돌렸습니다. 수백 대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Z기 이후 K 로켓포 시스템이 참여한 이번 계약은 전례 없는 규모로 한국이 기존 방위산업체와 정면으로 경쟁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기존 방위산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비용 효율적이며 기술적으로 앞선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또한 안보 주체로서 한국의 신뢰도를 높이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새로운 협력 채널을 열어줍니다. 방산 수출은 교육 프로그램, 유지 보수, 네트워크, 공동 생산 시설 등 장기적인 전략적 연계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K-디펜스는 비즈니스 부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한국을 파트너 국가의 안보 아키텍처에 포함시키는 일종의 하드파워 외교입니다. 언뜻 보기에 K-팝과 K-드라마의 세계적 인기와 한국 무기 수출의 급증은 모순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젊은, 개방성, 국제적 매력이라는 이미지를 투영하고 다른 하나는 전쟁 억제와 갈등 조장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차원이 점점 더 상호 보완적입니다. 둘 다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가시성을 확장하고 명성을 강화하며 더 깊은 파트너십에 문을 열어줍니다. 문화수출은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화할 수 있는 친숙함과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치 경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한편 국방수출은 신뢰성과 역량을 입증하여 파트너들에게 한국이 문화혁신 국가일 뿐만 아니라 진지한 안보 주체임을 인식시킵니다. 이들은 함께 글로벌 문화 트렌드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 균형을 형성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브랜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궤적은 중견국이 콘서트홀과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군사 분야와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는 포괄적인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일한 광범위한 전략 내에서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를 결합하여 글로벌 역할을 어떻게 증폭시킬 수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폴란드와 같은 파트너에게 이러한 이중적인 역할은 특히 분명합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청소년 정체성의 일상적인 일부가 되었고 한국의 무기체계는 국방태세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한국이 이러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프트파워는 개방성과 글로벌 연결성을 바탕으로 번성하는 반면 하드파워는 전략적 정렬이 필요하고 정치적 민감성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도구를 보완하는 데 성공한다면 21세기 고유의 영향력 모델인 전 세계의 문화적 서사와 안보 현실을 모두 형성할 수 있는 국가로서 계속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우리나라 일부 부류들은 전세계 군사력 5위권, 경제력 10위권인 한국의 역량을 너무나 낮게 보면서 여전히 50년 전 국제적 지원을 받으며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 거리에서 성조기를 흔들고 심지어 일장기와 이스라엘 국기까지 흔들어 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구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냥 21세기 신 매국노 집단으로 부르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미 군종에 놓여 있다는 노예의식에 쩌들어 일본과 미국의 가랑이에 들어가 기여해야 한다는 매국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계 문화적 소프트파워와 경제 군사적 하드파워를 가진 나라에서 이제는 조금 더 주체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꿈꾸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